굽이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 따라 경상도의 정서와 풍속,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 사투리. 투박한 말투 속 따삼과 온정을 품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경상도 사투리라고 타 같은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다? 뭐라카노? 아니죠. 뭐라노? 내 안동 사람 아이가? 내 안동 사람 아이라. 이게 바로 찐 안동말이죠. 여러분, 이 많은 사투리가 나온 말인데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 사투리, 그 중에서 콕 찍어서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열린다고 합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말겨루의 끝판왕 안동 사투리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면 참가할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이름하여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니는 어찌만 청소하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이겠네. 짠 지가 많이 늦었니다. 아휴, 내가 음해 때문에 못 살시도. 아이, 뭐 행기는 또 어디 있게 부르니까. 뭐 행기가 아이고 아야. 못 챙겼대. 니 원래 내보다 더 모노 그래.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그 뜨거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동 사투리 풍년을 맞은 이곳은 안동시청 대동관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가가지고 맞아. 맞다, 니 말 맞다. 아들 세상 드시고. 여기도 저기도 안동말씨 대회에 앞선 준비가 한창인데요. 저 오늘 사투리 대회 장하 김관우입니다. 반가이데. 근데 안동 사람이라고 참말로 사투리 경연대회 처음 나왔는데요. 아유 잘 안 되니더. 이거 뭐 할시더. 아줌매들요 왜 그렇게 잘하니까. 본격적인 사투리 장전 무대 위에서 발사하기 직전 왔니껴 안녕하시껴 제군들이 풀어주시고 활짝 웃어보지만 어제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죠. 경상도 사투리가 거기서 거기 같다는 분들 주목! 경북만 해도 지역마다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데요. 정말 안동은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그 안동말, 그거는 자긍심을 느끼죠. 이 지역에 대한 사랑, 애정, 그리고 또 지역 문화에 대한 애착, 이런 것 때문에 안동말, 자기 고향에 대한 말에 대한 애착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안동말은 아주 전국에서 아주 특수한 이러한 말이기 때문에 안동말 사투리 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이 11년째입니다. 많은 우리 안동인들이 막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안동 방언은 경북 북구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점잖은 언어를 구사하며 품격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독특한 어휘들은 물론 고유의 껴, 종결 어미를 가지는 것이 특징. 적절하게 안동 사투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가를 심사 기준에 최고 점수로 두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이 연기력과 그다음에 관객의 호응도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담겨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지 되니까 내용의 구성력도 역시 평가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오고 IT 기술의 발달로 지역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요즘, 지역 특유의 억양을 가지고 있는 고유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향토 우리말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를 통해 안동 사람이 안동 사람다워지고 있습니다. 뭐 빼는겨? 못다니도 아시다. 못다니도 자체 차렷 헤이 시청자대요 경례 종성 바로 군대서 포상휴가 나왔니다. 아 군대에서 포상휴가 춤을 잘 춰갖고 야 다들 그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래 오늘 1등 해가 따뜻한 이불도 타고 상엄 타고 다 해봅시다. 우리 파이팅. 저희 많이 떨리고 지금 말도 제대로 안 나오지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투리로 있어 열심히 하겠니다. 경연에 앞선 식전 공연도 펼쳐지는데 특히 안동말 가사로 쓰여진 안동희 씨의 노래 껴껴껴도 빼놓을 수 없죠. 아이고 우리 아들 청해 왔니껴 집안만 괜찮니껴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현장, 느긋한 포스 장면, 여유 만점의 참가자들도 있는가 하면 바짝 기합 들어간 참가자도 있죠. 온 매무새도 가다듬어 보고 킁킁 목도 풀어보고 막간을 이용한 사투리 교실도 열렸습니다. 땅따라땅땅땅땅땅. 자, 안동에서 함께하는 안동 사투리. 안녕하세요. 안동말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시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안동말로. 밥 먹었니겨? 식사했니겨? 다들 안녕하게 잘 지내시죠? 잘 지내니겨? 팬케 잘 있었니겨? 안동 사투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동 사투리 많이 사랑해 주이소.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한 이번 대회. 이제 한 팀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해볼게요. 짠지는 얼마나 맛있을란도 무엇이 물어봐. 우리 예술이 학교에서 춤춘다. 아이고 우리 아도 왔는데 이따가 한 가방 담아줘서 쪼그하고 보디하고 구수하게 풀어내는 사투리 속 웃음과 희망을 이야기해 봅니다. 재밌습니다. 사투리가 이렇게 재밌네요. 아니, 사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잘 좀 전달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년에는 빨리 코로나 없어지고 많은 분들이 꽉꽉 차서 안동 사투리 매력이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깐깐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 안동 사투리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지가 관건이겠죠. 연기력과 관객의 호응도도 중요한데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경연인 만큼 심사위원들도 고민. 오늘 무대에서 사투리 한마디 쫙 하셨잖아요. 네. 예, 기분이 어떠니까? 네, 고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사투리가 길이 연속돼서 다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 추천으로 하게 됐는데 이런 친구들과 고등학교 친구들과 멋진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 있으면 많이 참가해서 안동을 더 빛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사투리로. 고맙습니다. 너무 이제 제가 처음이어서 나오니까 막 떨렸는데 무대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여하게 되게 기쁘고 또 이런 사투리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고민 끝에 심사가 끝나고 드디어 수상자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이 순간, 안동 사투리의 끝판왕은 과연 누구? 6번 권명수의 좋은 날 오키시도 축하드립니다. 무수한 경쟁자 사이 당당하게 1등을 거머쥔 좋은 날 어깨 시더 팀. 당신을 안동 사투리 마스터로 인정하노라. 축하드립니다. 제11회 안동 사투리 경연대 영예 대상. 기분이 어떠니까? 좋이다. 많이 좋으니까. 박수를 줍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이렇게 사투리 경연대회를 계속 이어주시고 또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억수로 감사드립니다. 안동 사투리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많이 참여하시네. 자, 사랑합니다. 안동이야. 안동 시민을 위한 명품 콘텐츠, 사투리도 터지고 웃음보도 빵빵 터지는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현장. 지역 내 소중한 문화, 사투리가 오래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안동 사투리 올 잘 봤니까? 내년에도 또 만나시다.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를 실은 배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아늑했던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려줄 행선지는 제주도 남서쪽 바다에 있는 작고 낮은 섬 가파도, 바로 고수선 애국지사의 고향입니다. 가파도를 찾은 이는 고수선 지사의 아들이자 광복회 제주도 지부장 김율근 씨입니다. 악수해도 됩니다. 인사드리라. 이제 고수선 할머니 네 번째 아들. 일자 근자 어른이. 가파리 주민 김동옥 씨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고수선 지사의 생가터. 가파도에 개척의 활기가 서려있던 1898년 고수선 지사가 나고 자란 집입니다. 하지만 집은 사라진 지 오래. 생가터는 풀밭으로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생가라는 비석이라도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우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아마 표지석 하나 정도 세우는 거는 양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풀만 무성하게 남아있는 고수선 지사의 생가터. 아들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죄송함과 먹먹함이 쓰리게 밀려옵니다. 애국지사 고수선의 시작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기분이 내가 이제까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겼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수선아, 너 거기가 어디랜 그 밤이 가시니? 아버지, 여자가 글을 배우면 기생이 되는 거라. 고만 헙서 동네 창피하오다. 무시고 창피허여? 똘이 허지 말는 것만 골라가는 거 몰람서? 아버지, 글을 배우는 게 무사 나쁜 짓이올까? 제주도는 사실 말은 나면 보내는 곳,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놨잖아요. 고수선 선생님은 가파도에서 태어났어요. 섬 중에서도 섬에서. 그리고 10살쯤에 어린 시절에 10살보다 조금 어려서 한 7살쯤에 아마 대정 하모리 쪽으로 이제 부모님 이사를 가시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 같은 것, 학교 같은 것들을 맛보았겠죠. 가파도를 떠나 새롭게 정착한 곳은 지금의 대정읍 하몰입니다. 고수선의 학구열이 점화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정의 역사를 꿰고 있는 향토사학자 김웅철 씨가 당시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일학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학교가 여기 있으면서 대정 소학교의 전신으로서 굳세게 있다가 1931년에 모술포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신성으로 가서 신성여학교에서 거기 경유를 해서 거쳐서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가게 된 거죠. 경성여고보 재학 중 일제의 부당한 가르침에 저항했던 고수선. 국가동지회 활동을 하며 교내에서 3.1운동을 주도합니다. 장안은 독립만세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무차별 진압에 나선 일본 경찰. 하지만 독립에 대한 갈망과 투지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사고작병원에서 모이기로 했대. 아까 유철경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학교 분위기도 안 좋대. 그러니 신중해야 할 거야. 준비 다 됐으니까 나가자. 지금이야. 문이 잠겼는데 어쩌지? 훤한 대낮에 담을 넘을 수도 없고. 어쩌긴 부수면 되지.
이 여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배움을 향하고 있었던 학생들이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손도끼를 들고 교문을 부수고 나가서 만세를 외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바로 그 경성여자 고보는 여학생들은 전 교생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고수선은 제주도 1호 의사인 김태민과 결혼합니다. 제주 최초의 부부 의사로 제주 곳곳에서 병원을 개업해 환자들을 진료했는데요. 인술 철학의 뜻이 담긴 장춘의원. 관덕정 앞 이른바 병목골, 장춘의원이 있던 곳입니다. 토지대장을 보니까요, 여기서 병원을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저가 낳기도 한 10여 년 전에 여기서 시작했네요. 왜냐하면 소아 2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이 터를 산 때가.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요새 사람들처럼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들이 와서 치료를 해도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현금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이제 가을에 농사 지어서 수확하면은 그걸로 이렇게 그 병원비를 물 때였고, 그 워낙 곤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 그때 가을에 못 물면은 다 그 없는 걸로 처리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귀향한 고수선 가족이 정착한 곳 운주당. 조선시대 제주 읍성 동쪽에 세워졌던 관아 운주당 부근입니다. 지금 이 걷는 여기가 옛날 관아 운주당 터입니다. 일돌이 1108번지.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또 어머님이 주로 활동했던 운주당입니다. 1951년부터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사회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운주당은 제주성의 부속 건물인 장대로 전쟁 또는 군사훈련을 할 때 제주 지역 군사령관이 자리해 제주성을 총지휘했던 누각을 말합니다. 과거 운주당의 의미를 넘어 현대의 고수선 운주당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취약했던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울타리가 돼주던 곳이었습니다. 고수선 지사의 독립투쟁의 그 경력도 있지만 그 자신의 인간에 대한 그 의술 활동, 그리고 집안을 그 수많은 가족들을 다 하나하나 보살펴냈던 그런 자신의 삶과 또 보육원, 영아원과 같은 활동, 또 제주도에서 이제 여성회관까지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홍익 인간의 그 자신의 그 모토 속에서도 잘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공간으로 여성회관 건립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한국부인회. 고수선은 한국부인회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여성회관 건립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운주당에서 보육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역임하면서도 한국부인회, 대한적십자사,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1인 다역을 해낸 고수선. 특히 제주 여성으로는 최초로 정치에 도전해 가능성의 포문을 엽니다. 역사는 계속 순환되고요. 우리는 그 순환되는 역사를 그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정숙, 그 다음에 고수선, 강평구 이 세 분들의 그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 잔인했던 역사의 암흑기 속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얼마나 강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 그리고 권리, 어떤 불평등을 뛰어넘은 그 이상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바로 이 앞에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선생님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인 고수선, 그리고 지난하고 격렬했던 제주 근현대사 속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동했던 이들. 기억은 역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억되는 역사는 미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고향의 발전을 위해 나의 안위보다 우리의 안녕을 위해 삶을 바쳤던 선열들의 정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2021년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희망하면 영어로 hope, H-O-P-E. 오늘 이 희망과 관련된 마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홍천군 서성면의 한 시골 마을. 조용하고 한적해 보이지만 이곳은 희망을 일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활기 넘치는 마을입니다. 다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아람마을의 이야기, 지금 소개할게요. 희망을 찾아온 김진아 리포터. 그런데 웬 농장이죠? 홉 산업 출발지? H-O-P-E, 희망을 찾아왔는데 여기 희망이 있는 곳이 맞나요? 네, 맞아요. H-O-P-E는 아니고 H-O-P. 아, H-O-P요? 네. 흔히 호프라고 말하는 이 농작물, 바로 맥주의 원료가 되는 덩굴식물 홉입니다. 실제로 30년 전까지만 해도 홍천군은 국내 홉의 주산지였다고 하는데요. 요즘 홍천군 서성면에선 이렇게 토종 홉 농사를 짓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요 가루가 맥주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요? 향을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네네. 오! 근데 이거 약간 수제 맥주 냄새 나죠? 수제 맥주 냄새. 과일맛 나는 맥주 냄새 나요. 수제 맥주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우리 홉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수소문을 했고 그래서 지금 30년 전에 멸종했던 홉에 이제 가져와서 지금 5년 동안 계속 번식을 해서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된 거예요. 수입산 홉에 밀려 완전히 사라졌던 홍천 토종 홉을 다시 찾아내 번식시키고 판로를 개척해온 홍천의 농민들. 처음엔 무모한 도전 같아 보였지만 지금은 마을의 진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업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주고 와서 맥주도 마시고 또 숙박도 이루어지고 캠핑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마을이 농업 외의 수익들이 늘어나고 안정된 소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로 쑥쑥 타고 오르는 홉 덩굴처럼 맥주의 성지로 마을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길 기대할게요. 홉 농장이 희망을 일구는 곳이라면 이곳은 희망으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더없이 로맨틱한 이 카페에는 뜻밖의 과거가 있다는데요. 홉을 말린 거를 건조하는 말리는 건조 공장이었어요. 공장? 그리고 50년 전 조선 맥주 주식회사의 홉 건조장으로 지어진 이곳은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마을의 흉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이 다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 예쁜 카페로 재탄생시켰다는 사실. 빈티지한 감성은 그대로 살리고 곳곳을 말린 홉으로 장식해 공간 정체성을 지키고. 와, 이 정도면 어떻게 찍어도 인생샷 건지는 스튜디오 아닌가요? 방문객들에겐 여행 명소, 주민들에겐 편안한 쉼터. 카페는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버려. 이곳은 평소에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찾는 마을 사랑방이랍니다. 하나 쓸모없이 이렇게 고향 방치해 뒀다는 게 너무나 안쓰러운 건데 이런 장소를 맹렬했다는 게 사실은 우리 주민으로서는 참 좋아. 주민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뭐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참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게 맹기를 줬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도 구경할 수 있대요. 와, 이 마을에는 금손들만 사나 봐요. 깨굴, 나도 있다고요, 깨굴. 되게 독특하고 예뻐요. 이 카페에 뭐라 해야 될까? 특징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꾸며보자.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한번 마을에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드는 게 먹는 음식으로는 개구리빵이 있고요. 개구리빵이요? 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저희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기계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구경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 마을의 특색에 맞게끔 이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긴장하지 마세요. 따끈하고 귀여운 개구리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더 귀여워요. 과연 그 맛은? 붕어빵 같아요. 붕어빵 같아요. 진짜 맛있는 붕어빵. 개구리 대신 달콤한 팥소가 가득한 아란마을 개구리빵. 특히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근데 귀여운 개구리를 먹는다는 게 약간 가슴이 아프지만 맛있으니까 뭔가 아란마을 곳곳에선 이렇게 귀여운 개구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공원에 개구리 조형물에 마을 축제도 개구리 축제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마을에 개구리가 많은 걸까요? 자연과 사람과 공존해서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개구리를 좀 되살리는 그런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마을 주민들의 뜻입니다. 개구리와 자연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도예 공방. 체험객들이 만든 가지각색의 개구리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깜찍한 개구리 원해요? 원한다면 만들기에 도전하세요. 도예가 선생님에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개구리 만들기 체험. 김진아 리포터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만의 개구리 왕자님을 만들어 보는데요. 제가 만든 개구리입니다. 아니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요? 네네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진한 쌍꺼풀이 딱 진아 씨 이상형이네. 다양한 도예 작품들이 탄생하는 이 공방에선 정기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추어라기엔 다들 놀라운 솜씨. 생업에 바쁜 틈틈이 이렇게 모여 교류도 하고 자기 개발하는 성취감도 높다고 합니다. 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런 걸 체험하면서 제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어떤 뭐 그런 제 만족감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농촌에서 주민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작은 공방. 그야말로 소확행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여기 시골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예전에 제가 살 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언니들 보면은 농사 지으시면서도 이렇게 여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른 대다수의 마을들이 소득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그 꿈을 꾸지만 저희는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가는 과정이 행복이다.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즐겁게 일하시는 거죠. 함께 행복하길 꿈꾸는 마을.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마을. 소중한 자연과 공존하려 노력하는 마을. 홍천군 서성면 아란마을이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미소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우연히 보게 된 그림 한 점에 우리의 동심이 깨어나고요. 열심히 살아온 지난 삶을 반추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옛날에 그 놀던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즐겁고 새롭고 보람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들도 그림 앞에 선 관객들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전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 한밭도서관입니다. 70만 권이 넘는 다양한 책이 있어서 책 좋아하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죠. 그런데 요즘 도서관 신간 대출 코너보다 더 인기 있는 곳이 생겼대요. 바로 1층 전시실입니다. 서툰 솜씨로 도화지를 채운 손길들. 가만 보니 누군가의 행복했던 기억 같기도 하고요. 그림을 엮어 만든 책도 있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곳에는 유치원생부터 91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창작 그림책이 많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창작 그림책과 자서전 그림책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만든 책들은 자서전 그림책인데요. 자서전하고 그림책 개념이 어떻게 접목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개념의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가을 도서관에선 특별한 그림책 수업이 열렸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죠. 특히 수업에 참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참 드물 정도로 너무 힘든 생활을 사셨잖아요. 그 시기가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오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그런 굴곡 안에서 또 이렇게 참 성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아픈 기억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훌훌 털고 자기 자신을 모든 세월과 경험들을 용납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건 고해성사야.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마음의 징덩어리를 완전 내려놓고 간다고. 나비처럼 사뿐사뿐히. 그렇게 고단한 삶을 나비처럼 사뿐사뿐 풀어낸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한 권의 그림책으로 완성됐습니다. 중년의 나이를 훌쩍 넘기고 그림책 작가가 된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살아온 인생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어르신들. 검던 머리에 서리가 내릴 만큼의 긴 세월이 흘렀으니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이 담겨 있을까요? 어머니 작품 속 그림에는 어떤 장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찔레꽃 그림이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동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찔레꽃 향기가 가득했던 고향집 앞마당. 문옥희 작가의 그림책엔 봄볕처럼 따스한 유년의 기억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서 옛날에 놀던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릴 적 마음에 품었던 꿈 한 자락도 고스란히 책에 담겼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는 황순영 작가. 그 시절 함께 놀던 짝꿍들은 모두 꿈을 이뤘을까요? 학교종이 하늘땅? 보통 학교종이 땡땡땡은 사실 동요 가사에도 들어있잖아요. 무언가를 해내거나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야 좋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비롯해서 제가 했고, 제 어렸을 때 놀이를 학교 놀이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 차관을 떠올려서 그래서 이제 학교종이 하늘땅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봅니다.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인생이었음을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그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원래 자서전을 쓰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림과 함께하는 자서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공부하면서 쓴 겁니다.
그림책에 담은 서완석 어르신의 시간. 책장을 넘기면 삶의 고비를 묵묵히 견디고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큰딸이 와서 봤는데 아버지 그림 잘 그린다고 그 말만 했어요. 네. 기분 좋으셨겠네요. 큰딸이 인정을 해주니까. 어디 가족뿐이겠어요. 어르신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고 있습니다. 순수함도 있고요. 따뜻한 그 색채감 같은 것도 따뜻하게 더 느껴지고요.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이 더더욱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참 내용 재밌고 좋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포스트 모던적인 건데요. 사람들이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작가, 나도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분들이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기가,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밭도서관으로 꿈꾸는 그림책 작가들 만나러 오세요. 또 다른 그림을 찾아온 곳은 도심 속에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이끌려 카페 문을 열었다면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세요.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 신선한 화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2명의 청년 작가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 전시 겨울밤 그리고는 저희 갤러리 공모에 선정된 2분의 작가와 함께 이끄는 전시입니다. 사실 연말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다 긴 밤이 기다리고 있는 겨울까지 찾아와서 그 쓸쓸한 마음이 더 가중되어지는데, 그런 어둠을 대신할 빛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임솔지 최지영 작가님을 모시고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귀여운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 임솔지 작가의 작품엔 동물과 식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싱그러운 풀밭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토끼. 청년 작가는 이 그림 속에 어떤 메시지를 숨겨놨을까요? 저는 미드나잇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과 그 속에 있는 내 모습, 기억들을 중첩해서 식물과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떠오른 기억과 감정에 다채로운 색감을 입혀 이야기를 완성하는 임솔지 작가. 줄곧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을 소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동화 같고 몽환적인 그의 작품은 우리의 동심을 깨웁니다. 토끼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동심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라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고요. 그 작품 색채 때문에 더 분위기와 이 카페 분위기와 맞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좀 오래오래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도 행복한 토끼가 되어 지난 추억을 꺼내보는 건 어떠세요? 삶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른 청년 작가에게로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현실도 충분히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최지영 작가. 제 작품은 현실 속에 볼 수 없는 상상의 공간들과 제가 현실을 살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한 화면에 재해석하여서 표현한 점이 특징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삶의 모습들이 즐거운 상상이 되어 펼쳐집니다.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낡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익숙한 설원도 색다른 풍경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친 행복의 조각이 아닐까요?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제 작품에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걱정거리가 유난히 넘쳤던 한 해였죠. 2021년의 끝자락.
우리를 찾아온 두 청년 작가의 작품은 추운 겨울밤을 평온하고 아름답게 위로해 줄 겁니다. 이번 전시는 연말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전시인 만큼 가족분, 친구 또는 연인분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밤 굉장히 춥잖아요. 이 따뜻한 작품들과 힐링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202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 마음이 자꾸 조급해진다면 이번 주말엔 잠시 멈춰서 그림 앞에 서보세요. 분주한 일상을 차분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